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입니다. 자, 심리학은요, 200년이 채 안 된 학문입니다. 심리학 개론서를 탁 펼치면 첫 장에 군트의 심리학 실험실로부터 출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 학문을 처음 시작했다는 이 군트라고 하는 분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사진기보다 역사가 짧은 학문이죠. 그 학문을 처음 시작한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학문은 정말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심리학은 개론서의 첫 줄을 보면 심리학이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하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리학에 나오는 많은 문장들은 하나씩 끊어서 한 단어의 의미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말이 왜 나왔는지를 더욱 쉽게 알 수 있게 되죠.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다에만 너무 우리가 초점을 두기 때문에 과학이란 단어를 우리가 빠뜨린 겁니다. 과학,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 굉장히 재미없는 정의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이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객관적 검증이고, 그 객관적 검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숫자입니다. 이 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일 수밖에 없으며 2 더하기 4는 6이고 7 다음에는 8이며 8에서 7을 빼면 1이라고 하는 다음 상태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이전에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자연적인 상태에 관련된 그 엄청난 것들을 숫자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중세와 근대를 넘어가면서 그리고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우리는 자연현상에 대한 것들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엄청난 진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제까지 전라남도 광주에서 있다가 오늘 제가 있는 아주대학교에 개강을 했기 때문에 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의 절친한 친구인 또 다른 친구 경상북도 대구에서 어제까지 있다가 오늘 개강일을 맞이해서 이제 학교에 다시 온 친구를 만납니다. 이 광주에서 온 친구와 대구에서 온 친구가 그런데 일종의 입씨름을 시작합니다. 광주에서 온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광주 허벌나게 더웠어요. 그랬더니 대구에서 온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기지 마라. 어제 대구는 삐깔나게 더웠다. 아, 사투리는 확실히 어렵군요. 자, 어쨌든 두 친구가 얘기하는 광주와 대구의 날씨 중에 어떤 곳이 더 더운 것이었을까요? 더 정확하게는 허벌나게가 더 더운 걸까요? 삐깔나게가 더 더운 걸까요? 오늘 하루 종일 혹은 이번 일주일 내내 싸워도 결판이 나지 않을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친구 한 명이 오더니 어제 광주 35.3도였어. 대구는 37.1도였는데? 그러면 1초 만에 대구가 더 더운 걸로 결판이 나죠. 엄청난 진보입니다. 우리 인류는 압력, 고도, 온도, 거리, 심지어 수많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현상들에 관련된 적외선, 초음파까지도 우리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진보를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소통은 빨라지고 효율적이 되며, 그리고 검증은 굉장히 간단해지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추론, 즉 다음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연과학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매력이고, 지난 수백 년 동안 자연과학은 놀라운 진보를 맞이했죠. 즉 자연현상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도 자연의 일부가 아닌가요? 그러니 이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마음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아주 발칙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 등장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욕구나 그런 소망을 가진다는 건 당연히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도가 될 겁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믿었던 그런 아주 그때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불손한 세력이 나온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무언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종북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곤 하죠.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분들은 종수량 측정 세력이라고 분명히 놀림받거나 아니면 계속 사람들의 타겟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보면 첫째, 화났어가 아니라 10점 만점에 4.2로 화났어. 훨씬 더 대화가 빨라지겠죠. 나는 8.4만큼 화났는데 그럼 2배가 더 화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측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어찌 보면 좀 재미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을 숫자로 표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학자들이 나타났고요. 사실 이 소망은 우리 인간에게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툴보다도 혹은 도구보다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정말 불가능한 것이 상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나를 받았는데 이 앱은 놀랍게도 내가 좋아하는 이성의 마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좋아해서 옆에서 이렇게 지난 일주일 동안 잘해주기도 하고 말도 걸어봤는데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저녁 이 앱은 저 상대방이 당신을 좋아하기까지, 즉 당신에게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34% 남았습니다. 놀라운 앱이죠. 그런데 다시 일주일을 더 잘하고 그리고 옆에 남아서 또 재밌는 것도 얘기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며 자기의 진심을 보였더니 그 다음 또 토요일 날 저녁에 그 앱이 이제 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까지 불과 13%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좀 소홀했어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못 썼더니 다시 일주일 후에 그 앱이 27%로 벌어졌습니다. 자, 이러면 연애 못할 사람 없겠죠. 더 엄청난 앱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기말고사 공부를 합니다. 시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4시간을 했더니 갑자기 오늘 아침에 다운로드 받은 앱에서 A+까지 32% 진척. 한 2시간을 더 공부 열심히 했더니 41% 완료. 또 조금 있다가 좀 놀고 공부를 좀 등한시하고 30분 동안 돌아왔더니 38%로 3%포인트 하락. 이러면 A+ 못 받을 사람 없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런 상상과 비슷한 것들을 100년, 200년 전에 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마 그때 당시의 관점으로는 절대로 용인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초창기에 심리학이 없었으니 어느 과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 철학과 소속 아니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인간의 생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완벽히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대략 150년에서 200년 전쯤 자연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자연의 일부인 사람의 마음도 저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엄청난 발전이고 대단한 것일까라는 아주 발칙한 생각을 하는 철학과의 젊은이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은 실제로 그 자기의 아이디어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을 만져보면서 감촉이 느껴져? 느껴져. 그럼 좀 더 약하게 만져봅니다. 느껴져? 이번에도 느껴져. 조금 더 살짝 만져봅니다. 이번엔 느껴져? 방금 전에 만졌어? 혹은 소리를 들려주죠.
어떤 소리를 쿵 하고 들려줍니다. 들려. 쿵. 들려. 쿵. 이건 안 들렸는데? 이런 아주 원시적이면서 사실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작은 인간의 반응을 숫자를 동반해서 측정해보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구스타프 페스너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 없는 속된 표현을 좀 섞자면 짓거리를 보고 있었던 이런 유럽의 철학자들,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보고 있었던 그리고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은 이 어이없는 짓을 하는 친구들을 아카데미아, 즉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 칸트 같은 사람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유럽의 대학에서 발붙일 곳을 만들면 안 된다. 즉 쉽게 말하자면 교수를 임명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이야기는 마치 교시처럼 퍼져나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대학에서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학과에서 몰아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최초의 심리학자라고 불리는 군트는 이런 어이없는 실험을 하기 위한 장소로 바로 쓰레기 창고에서 처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심리학은 쓰레기 창고로부터 시작한 사람의 마음을 측정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시작한 그때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괴짜들의, 쓸모없는 자들의 학문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이 사람의 마음을 숫자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사실은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생활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 녹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설문지들이 바로 그 증거죠. 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 우리는 1년에도 적게는 몇 개, 많게는 수십 개의 설문지에 응답을 하고 그리고 여론조사에 동참합니다. 자, 그런데 이 1, 2, 3, 4, 5 우리는 그 결과를 국민 평균 점수 3.6 혹은 가장 높은 빈도 4 이렇게 숫자처럼 처리하고 있죠. 이거 사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 식의 측정을 200년 전, 300년 전에 했다라는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치 사람의 마음을 5개의 눈금으로 보고 그리고 2는 4의 2분의 1이고 3은 1의 3배인 것처럼 우리는 취급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재미있는 경험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심리학은 이후에 수많은 기라성 같은 심리학자들을 배출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벌어집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막아내지 못한 각고의 반성이 일어나게 되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소위 말하는 권력욕에 불타는 정치인들이 수많은 민중과 대중들을 선동해서 만들어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유럽의 지성들이 그 어이없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대중을 선동하는 사람들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게 되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유럽의 지성들은 각고의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럴 때 나오는 반성의 핵심은 우리가 왜 이런 정치인들을, 이런 세력들을 막는데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조금도 기여하지 못했을까? 바로 우리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했구나.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에 빠져서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하지 못했구나 라는 대여각성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대여각성의 핵심은 드디어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관찰하고 연구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관찰이 쉽게 되는 것, 명백하게 되는 게 있고 관찰이 절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의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송과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분들께 잘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는 표정을 줬죠. 그러니 의도는 관찰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관찰되기 쉽죠. 그래서 의도, 생각, 관념 이렇게 뜬구름 잡고 추상적인 것을 연구하느니 차라리 행동의 빈번한 패턴들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행동을 봐야 실제로 사람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의 생각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런 관점은 이른바 행동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자극과 반응의 연합, 그리고 그 연합으로서의 행동을 보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객관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 전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떨쳐내버리는 약간은 불완전한 그런 형태의 사조가 출발하죠. 그 사조를 행동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행동주의는 사실은 심리학개론 교과서, 교육학개론 교과서 어디에든 초반부에 다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행동주의는 결국은 사람 내부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제한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1940년대, 50년대 심리학은 마치 단팥이 빠진 찐빵처럼 허전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인지심리학과 관련된 훨씬 더 중요한 사건 하나가 벌어지죠. 1956년에 그때 당시에서는 원래 심리학자들도 별종이지만 이젠 심리학자라고만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훨씬 더 별종 같은 사람들이 1956년 다트머스 대학에 모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모인 10여 명의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요. 원래는 한 명이 더 왔어야 되는데 그 한 명이 못 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한 명의 이름은 바로 1954년에 사망해서 2년 후에 이 다트머스 대학에 올 수 없었던 3년 전에 영화로도 개봉됐던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암호 생성기 이니그마를 뚫은 사람이죠. 즉 해독한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암호 생성기 이니그마는 너무나도 천문학적인 경우의 수로 암호를 생성해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란 말조차도 부족할 정도의 절대로 인간이 뚫을 수 없는, 해독할 수 없는 암호 생성기였죠. 실제로 영국 국방성에서 암호 해독 전문가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니그마의 암호를 하나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이 암호 해독 전문가들은 우리가 24시간 내내 그것도 협동해서 힘을 합쳐서 일한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암호 하나를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은 2135만 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절대로 풀 수 없는 암호죠. 그런데 그 이니그마가 바로 이 앨런 튜링, 이 사람에 의해서 해독이 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앨런 튜링이 암호를 해독하지 못했다면 우리 연합군이 독일을 이기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자, 세계사를 바꾼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인물인 앨런 튜링은 2년 후인 다트머스 대학에 모인 그 10명과 함께 어이없는 말을 하는 것으로 유명해서 1954년에 자살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 앨런 튜링과 다른 10명의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길래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았을까요? 바로 인간처럼 생각을 하는 기계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 사람 취급받았을 리가 없겠죠.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래서 2년 전에 사망한 앨런 튜링은 참석을 하지 못한 상태로 2년 후인 1956년 미국 동부의 작은 아이비리그 대학 다트머스에 모입니다. 그리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부르자. 즉 AI라는 표현이 이때 처음 나온 겁니다. 1956년에서 50년이 지나면 이제 2006년이 되죠. 그래서 구글 검색창에서 2006 다트머스라고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기록들이 쏟아지는 게 바로 AI 50주년 행사가 그때부터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때 모였던 이 10명의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들었던 학자들이고요. 놀랍게도 그 10분 중에 5분은 2006년에 그 자리를 함께 하죠.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바로 그런 기계를 만들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속내를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들은 이런 역사를 거치면서 태어난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렇다면 설계도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가정으로 사람과 인간을 비교하면서 인간에게만 있는 것은 무엇이지? 기계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인간으로부터 무엇을 가져가야 되지?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꿈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작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은 정보 처리적 관점을 지닌 학문이다 라고 평가가 되죠. 그리고 정보 처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컴퓨팅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은 컴퓨테이셔널리즘, 즉 계산적 관점에 의거해서 인간을 보는, 그리고 이 인간 옆에 있는 또 다른 생각하는 기계인 컴퓨터와 인간을 비교하면서 인간한테는 있는데 왜 컴퓨터는 없지? 컴퓨터는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돌아가네? 그럼 인간한테도 이게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양쪽을 서로 비교하고 참조하면서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리고 그렇게 발전되어 온 역사가 불과 70년이 채 안 된 1950년대 이후에 있는 정말 어리고 젊은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그 인지심리학에서 지금까지 70년이 채 안 되는 세월 동안 했던 수만 개의 실험과 그리고 수만 개의 논문들 중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관찰이 되는,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이렇게 일하고 있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관찰이 되는 사실들을 지금부터 종합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